메트포르민 하면 우리 혹시 여기 당뇨 환자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처음에 당뇨 진단 받으면 되게 병원에서 1차 치료제로 처방하는 약물이에요. 메트포르민이. 여러 가지 약물이, 당뇨약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차 치료제로 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정도 이제 알아두시고, 이제 그게 근데 항암작용이 있다 라는 이제 제목을 했는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냥 보세요. 편하게 일단. 자, 제 기사 먼저 딱 보고 시작할게요. 이게 보면 요즘 이제 코로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로나 환자, 코로나 문제, 이건 이제 당뇨는 암은 아니고 이제 코로나 문제에 지금 흔한 당뇨 복제약이 사망률을 낮춘다라고 하는, 이제 이게 20년 12월 7일 얼마 전 기사예요. 며칠 전.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미네소타 대학교, 미국 다 이제 이런 데다 이제 흔히 말하는 대학병원 수준에서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게 실렸어요. 란셋이라는 저런 이제 저널이 있는데 저기에 실린 논문을 소개한 거예요. 어쨌든 당뇨 복제약이 코로나에 사망률을 낮춘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최근에 이제 저거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흔한 당뇨약이라고 얘기한 게 이거예요. 메트포르민. 자, 이거 볼게요. 이렇게 뭐 이름은 다양해요. 이름 다양한데, 메트포르민은 여기 보면은 바이구아나이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이다. 이게 정의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당뇨병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혈당을 낮추는 거죠. 원래 혈당 강화제가 정확한 얘기겠죠. 혈당 강화제인데, 중요한 것만, 메트포르민은 우리 간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을 막고,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이런 얘기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죠.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그래요.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그래서 포도당 신생, 우리말로 하면 새로, 제네시스, 자동차 이름 만든다. 그래서 글루코라는 거는 포도당,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어쨌든 간에서 포도당 만들어요. 이걸 막는데요. 그리고 못 만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장에서 포도당을 또 흡수하는 것도 막고, 이렇게 해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개선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혈당을. 이제 이런 원리. 뭐 자세한 것까지 하면 시간 걸리니까 이제 중요한 것만 요즘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볼게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 라일락이라는 꽃이래요. 프랑스 라일락인데, 이게 이제 당연히 프랑스니까 이제 프랑스에 흔하게 널린 그 꽃이라고 하는데, 1920년대 의사들이 구아니딘, 요게 이제 성분이 뭐가 있냐면 이 꽃의 성분 중에 구아니딘이라는 게 있는데, 당뇨병 환자 혈당을 낮추는 약으로 처음에 처방하기 시작했고, 1950년 중반에 이게 2형 당뇨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 물질이 바로 요즘 메트포르민으로 불린다. 이쪽 역사니까 뭐 참고자료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쨌든 약제죠, 이것도 식물에서 이제 추출한 거. 그런데 싱클레어 교수의 하버드 연구팀에서 직접 실험한 결과, 메트포르민은 아까 말했듯이 혈당 낮추는 거 쓰이는 약물이지만 암세포 대사를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잘못 잡힌 단백질을 없애는 등의 다른 유익한 효과들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뭐 치매, 심혈관 질환, 암, 노쇠, 우울증 등등. 여기에도 이제 효과가 있고, 그래서 연구에서 모든 암이 뭐 되는 것처럼 폐암, 결장암, 췌장암, 유방암 등 여러 암에서, 그죠? 뭐 여기 해당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진 않고 지금 상황에서 최대 40%까지 그 암을 억제한다 라는 게 이제 밝혀졌다. 그래서 이 항암 효과는 물론이고 90세 이후 암으로 죽을 가능성을 현재 낮춘다는 사실에 더 주목했다라는 게 이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최근에 나왔던 거, 이제 지금 제가 캡처한 건데, 요즘 항암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항암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있는 거 아세요? 1세대 같은 경우 예전에 고전적 항암제라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막 항암할 때 막 머리카락 빠지고 다 이제 막 손발 저리고 부작용 나타나고, 그죠? 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적 항암제고, 2세대가 뭐죠? 표적. 3세대가 요즘 면역항암제예요. 면역항암제, 요즘 이제 이거 연구를 해. 면역항암제. 이제 면역항암제에서 그 중에서 이제 PD-1 면역항암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PD-1 면역항암제를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해봤더니,
이게 보면 면역항암제 환자에 따라 또 암종에 따라 반응률이 크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서는 그게 이 종양세포의 여기 이질적인 성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종양의 하이폭시아라는 거는 이제 저산소증. 여러분들 제가 수치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죠. 저산소증이 어쨌든 그 저산소도 이제 암에 일으키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요인으로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저 면역항암제가 다양하게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저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이 지금 말한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가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종양세포의 산소 사용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저 메트포르민이 종양세포가 산소 사용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어서 메트포르민만 단독으로 사실 저게 당뇨약인데 저거 갖다가 그러니까 뭐 새우 같은 단독으로는 좀 미미한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면역항암제와 병용 시 종양 내 뭐 T세포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증가시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보면 저산소 쪽으로 메트로핀 투여를 개선시켜 가지고 이 면역항암제와 병용해서 해봤더니 증가된 종양 제거 효과를 확인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캔서 이뮤놀로지란 리서치란 논문 그 저널에 실린 그걸 이제 소개했고요. 2017년도 거네, 이건. 17년도 거. 그 다음에 이건 메트포르민 항암제로 거듭나나? 제가 왜 이런 거 위주로 하냐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저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나라 연구팀이에요. 원자력 의학원 김희숙 박사팀. 메트포르민 암 재발 위험 낮춘다는 연구 결과 발표. 그동안에 메트포르민과 암 발생 연관성에 대해만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 사람들 추적해 본 결과 이런 이제 간암, 췌장암, 결장암, 직장암 등 이제 이런 소화기 암 결과해 보니까 결국에는 암 사망률을 낮추고 재발률을 낮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담도암. 담도암이 사실 굉장히 이것도 난치암 중에 하나예요. 담도암도. 근데 여기 보면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이진 교수 팀 이런 식으로 가지고 논문 쓴 거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저널 한 건데 요건 좀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암 저널 여기 저널 오브 캔서에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메트포르민이 담도암 세포살을 유발하고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 자, 근데 그 기전을 잠깐 볼게요. 요 정도는 한번 보고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기전인가. 여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논문이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AMPK라는 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AMPK. 이게 이제 일종의 효소예요. 효소 이름이라 그냥 아시면 돼요. 우리가 ATP라는 거 들어봤죠?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 지금 대사치료 그동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에너지,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라고 했을 때 우리 몸속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는 ATP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AMP부터 시작해요. AMP, ADP, ATP 이런 식으로. 그래서 AMP 요거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인산화 효소를 말하는데 자 이게 근데 담도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대요. 담도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이 효소 일종의 효소. 자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부터는 어떤 수준이냐면 요즘 말하는 분자 생물학 수준이에요. 분자 생물학. 요즘 흔히 말하는 유전학. 분자 생물학. 분자 얼마나 보이지도 않아 우리 이거. 굉장히 낮은 단계로 세포보다 더 작은 거. 그렇게 하면 좀 이해되지가? 세포도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아래 단계 연구하는 게 분자 생물학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하는 게 요즘 현대학에서 계속 연구하는 게 저거예요. 무슨 유전자 뭐 발견했다고 하고 효소 발견했다고 하고 단백질 발견했다고 이게 다 그겁니다. AMPK라는 그런 이제 저거 그냥 뭐 효소니까 이제 그 관계된 이제 이걸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IGF-1 언제 했죠? 어제 그저께 IGF-1 계속 나와요 저거. 우유 얘기 날 때 나오고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키우는 거 이거를 얘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암세포 성장을 촉진한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그럼 억제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나왔어. AMPK 나왔고 IGF-1 요거 여기 두 가지 나왔고 저런 것들이 요즘 다 저기 현대의학 이런 데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한 요 정도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AMPK라는 그 효소랑 이제 IGF-1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연구됐고 근데 이제 자 여기서 보세요. 이번 연구에서 고혈당일수록 요 AMPK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게 역할을 하고 IGF 수용체에 대해서도 안 좋게 해서 결국에는 혈당이 높을수록 암 치료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혈당 얘기 그래서 저기 자꾸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거 2019년 기사네. 2019년 5월달 작년 기사.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당뇨약 보세요 여기 당뇨 A를 당뇨라고 할게요. 당뇨라는 질병을 위해 허가된 안전한 약 여기 메트포르민 이거를 캔서, 암이라는 질병에 쓸 적절한 약이 없는 상황에서 요 메트포르민이 효과를 처방하는 경우 해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의학 용어이긴 하지만 계속 내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오프 라벨 드러그, 오프 라벨 드러그라고 해요. 이런 류의 약물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돼. 기생충약. 요즘 하면 기생충약 하니까 하도 개그맨이 또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공부하면 좀 다른 생각 갖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당뇨약 아셨죠? 이런 게 다 오프 라벨 드러그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라벨이 뭐예요? 우리 옷 사면 뒤에 딱 붙어 있는 게 라벨이죠. 탁 찍어가지고 상표 같은 거. 예를 들어가지고 약도 처음에 식약처에서 딱 처음에 허가 내잖아요. 그거 처음에 이제 허가를 그래 이거 허가 낼게 딱 붙이는 게 그게 라벨이라 보면 오프는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사용하는 거. 얘는 그러니까 당뇨를 위해서 허가는 받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약물이 한 가지 작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약물이 그래. 거의 대부분이. 그 중에서 허가된 거 이것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약간 무식한 얘기긴 하죠. 야, 이 약은 이거 여기에만 쓰이잖아. 근데 물론 이제 저는 공식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건데 모든 약은 여러 가지 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라벨 거기서 벗어나서 사용되는 약을 다 통틀어서 오프라벨 드러그 개념을 이거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오프라벨 드러그 개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제가 말하는 게 암 대사 치료예요. 암 대사 치료 개념이고 암을 굶기는 치료법이라 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지금 쭉 계속 지금 환자분들하고 같이 사실 공부를 해왔어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암 대사 치료 이걸 좀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는 병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거 암을 완치시는 단 한 가지 방법 없다. 이거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한 가지 갖고 암 치료할 생각 하지 마세요. 굉장히 건방진 얘기입니다. 항암제 갖고 해야지. 수술만 갖고 해야지. 뭐 이런 거. 지금까지 그렇게 치료된 적 없어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암세포는 항상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식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수에 따라 또 달라요. 1기, 2기, 3기, 4기.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환자분 중에서 4기 정도 된다. 무조건 하라고 그래요. 4기 정도 되면 암은 1기 때보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얌전히 있는 애가 아니에요, 걔는. 1기는 딱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있는 거지만 이미 4기 정도 되면 막 퍼지는 거야, 막. 에너지를 그래서 많이 필요로 하겠죠. 상식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요거 여기서 지금 표준 치료가 이거예요. 수술항암 방사. 그래서 지금 여기에만 이제 묶여 있죠. 암 치료는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병원에서 뭐 온열 치료나 뭐 고주파 온열 치료, 그다음에 여기 산소 치료도 나오고 미슬토, 뭐 사이모신 알파 등등 이제 면역 치료 같은 걸 이런 걸 이제 좀 올려주는 거 주사도 맞고 계시고 그렇죠? 그런 치료법도 있고 지금 암 대사 치료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 보면 다이어트.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항암식단 가이드에서 요거 얘기했죠. 다이어트 음식 중요하다. 음식이 참 거기서 기본이다. 요거 운동 두 가지 해놓고 여기 보면 OLD라고 제가 이렇게 좀 해놨어요. 오늘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뭐의 약자일 것 같아요? 그래요. 똑똑하신 분들은 다 눈치챘을 거예요. 그냥 발음도 올드. 그러니까 내가 만든 얘기예요, 사실은. 저렇게 잘 안 써요. 오프 라벨 드러그. 요거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서플멘트도 한번 해보죠. 근데 이제 뭐가 있는지. 근데 여기 지금 오늘은 이제 요 OLD 중에서 이제 그 중에 당뇨약, 메트포르민.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 네 가지 계속 제가 얘기할 거예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대사 치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암을 일으키는 네 가지 정도.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뭐랬죠? 고혈당. 그렇죠? 아까 그 연구팀도 얘기했죠. 논문에서 고혈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안 되더라. 고혈당 문제. 혈당이 계속 높다 보면 염증. 염증 이거 저 다 요즘 현대학에서 연구하는 분야예요. 염증. 요즘 염증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심장 질환에서도 뭐 염증 얘기 나오고 좀 많이 납니다. 어? 저산소 저체온까지 연결되게 쭉 저산소 저체온까지. 어? 그래서 이게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돼서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제 암세포를 일으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원리예요. 오늘은 요거 고혈당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사치료 아까 말한 이게 좀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오프라벨 드러그 중에서 여기 있죠? 메트포르민. 요 얘기 할 겁니다. 이 책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때 암을 굶겨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암 대사치료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저희가 달아봤고 여기에서 있는 거 제가 좀 몇 개 발췌해 봤어요. 이 중에 보면 여기 메트포르민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뭐 해지허그 시그널링 저것도 하나의 일종의 신호예요. 암과 관련된 신호. 우리가 이제 세포를 일으키는 신호인데 이런 것도 이제 효과 있다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제가 요 그림이 그때 이제 중요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포도당 대사. 암이 에너지를 얻는 루트가 우리랑 뭐 인간하고 똑같겠죠? 우리 정상 세포랑 포도당 대사, 지방산 대사, 글루타민은 아미노산 대사 대표적으로 해놓은 건데 포도당 대사를 하는 대표적으로 루트가 저렇게 여러 가지예요. 대사, 이것도 마찬가지. 대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당 대사 루트가 한 이 정도 5개 정도 된다면 이 중에서 여기 볼게요. 쭉 여기 메트포르민 여기 있죠. MET라고 된 거. 메트포르민이 여기 보면 인슐린 대사, 인슐린과 관계된 거기를 막아. 아까 머릿수 인슐린 떨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메트포르민을 쓰니까 어찌 돼? 혈당이 떨어지면서 인슐린을 낮추겠지. 근데 그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당연할까? 깊게 들어가면 시간 없어서. 혈당이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인슐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있어요. 메트포르민 여기 또 있어, 그죠? 여기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옥스포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사에 대한 개념 없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겠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거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강의한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큰 개념만 이제 잡으세요. 오늘 처음 드시는 분들은. 그리고 요거 지방산 대사에도 이게 관여하고 이쪽에서 보니까 아까 IGF-1 나왔었죠. 여기 나오네. IGF-1. 여기 메트포르민하고 여기 보면 mTOR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저런 것들 오늘 또 알아야 될 게 하나는 또 IGF-1도 알아야 되고 뭐 인슐린 같은 거, 그다음에 mTOR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요거는 이제 글루타민 대사, 즉 아미노산 대사 여기도 이제 관여를 막아준다. 한 이 정도 해놓고서 뒤에 가서 제가 저런 것들을 간단히 언급을 할게요. 너무 깊게 들어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메트포르민이 암의 대사, 쉽게 말해서 자기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소스를 막아주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이. 아까 그래서 IGF-1 나왔고 mTOR라는 거 나왔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IGF-1 그때 뭐랬어요? 여기 유제품 섭취 제한 나오죠? 그래서 우유 그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우유 문제가 있다. IGF-1. 그리고 메트포르민 여기 나왔고 자 여기 mTOR라는 거 이제 저런 것들도 마찬가지 아까 말했듯이 일종의 단백질이고 효소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둘 다 낮추고 대사 조절 관여한 아까 AMPK 효소 나왔죠. 어쨌든 이게 다 효소인데 기본적으로 mTOR라는 거는 제가 뒤에 잠깐 해놨어요. 이렇게 정의는 이거예요. 이게 포유류에서 세포 내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 효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말한 아까 분자 생물에서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저런 것들이에요. 이런 효소들이 있어야지 뭔가 신호를 받아서 어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와 관련된 이제 일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mTOR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저걸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면 힘들어지니까 여기까지 언급할게요. mTOR라는 거 알고 있으세요. 저거 계속 나올 거예요. mTOR. 얘는 역할이 뭐냐면 어쨌든 단백질 합성을 제어함과 동시에 세포 크기 조절을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어쨌든 세포 대사를 좀 이렇게 조절하는 애예요. 저런 것들이 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제 나온 거를 제가 한번 정리하면서 얘기를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메트포르민이 당뇨약으로 처방됐던 게 항암작용을 일으키느냐. 이제 이것도 이게 또 논문이거든요, 여기. 요 논문에 BMC 바이올로지라는 그 실린 논문 그 안에서 이제 한 걸 한번 정리해 본 건데 첫 번째는 아까 뭐랬어요?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포도당 신생. 여러분들이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어. 그럼 이제 포도당이 많이 넘치잖아요. 물론 모자라면 저렇게 저장할 것도 없지만
우선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돼요. 포도당이. 글리코겐. 그게 간하고 근육 같은 데서 저장이 됩니다. 그게 저장됐다가 포도당이 모자랄 때 쓰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 걸. 다시 또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다 이제 저장했던 것 같다가 여기서 글루코네오제니스에서 간에서 포도당의 신생 합성을 또 이게 억제한다. 그래서 간접작용이고, 두 번째 아까 말했어요. 혈중 포도당, 혈당 낮추고 그러면서 인슐린 양을 저하시켜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직접 작용도 있고, 요거 미토콘드리아 호흡효소 복합체원이라는 게, 이게 아까 뭐랬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아까 에너지 만들어주는 공장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에너지를 어쨌든 못 만들게 만들어요. 요게 ATP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걸 억제시켜버리고, AMPK는 아까 활성화 시켜놓고, 아까 저건 알아 그랬죠? mTOR신호라는 거는 억제해주고, 요거 저산소 유도인자 HIF1을 억제한다. 직접작용이다. 이렇게 해서 한다. 자, 3번. 이거 완전히 무슨 암호 같죠? 여기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AMPK는 아까 좀 전에 나긴 했었어요, 한번. AMPK 알아두라고 했고, mTOR도 좀 전에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 HIF1. 그러니까 이런 기전에서 한다는 건데, 저것만 해도 사실 몇 시간 걸리는 거라서 제가 간단히 뒤에서 언급할 거예요. 요거 이제 3번 얘기 다시 할 겁니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항암제나 호르몬요법, 면역항암제 병용 시에 항종양 치료 효과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아까 뭐랬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아까 포도당하고 글루타민의 사용을 막아주는 거고, 그래서 물질 합성을 억제해서 결국에는 아까 여기 암세포의 2대 에너지원이 포도당하고 글루타민이래요. 글루타민은 아미노산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암작용을 나타낸다 해놓고, 아까 그래서 AMPK, mTOR 다시 한번 더 부연 설명이 나왔어요. 아까 둘 다 어떻게 해서 그냥 효소로 알아두라 그랬죠? AMPK 효소라는 거. 그래서 암이나 비만, 당뇨, 심장질환 등 우리 몸 대사에서 당하고 지방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효소이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절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거 활성화시키면 암세포를 정상으로 변화시킨다는 이런 내용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AMPK라는 거 뭐 굳이 뭐 이거 분자 유전화 공부할 거 아니면 자세히는 알 필요 없지만 그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원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자 유전학 분자 생물학 유전학 이쪽에서 좀 연구가 되는 분야,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 논문들이 이제 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mTOR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성장인자와 영양소 외부 환경의 입력 신호에 따라서 이게 보면 세포의 성장과 신진대사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세포가 어쨌든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포 과정,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을 통제하는데 이 mTOR라는 거, 아까 이게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신호에 문제가 생기면 노화, 그리고 암, 당뇨 이런 것들 지나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져서,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mTOR라는 거. 이거 되게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자 생물학이라는 게 그런 유전자 물질을 연구하는 거예요. 분자 생물학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럼 되니까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한번 약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연구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저런 게 유전자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 밝혀진 거 중요한 거 지금 나온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메트포르민이 어쨌든 이런 역할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 메트포르민은 약이, 당뇨약 이런 약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접적인 효과에서는 아까 이게 뭐랬어요? 아까 이게 그림이 뭐죠? 우리 몸의 아까 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를 억제해서 결국에는 이게 인슐린 레벨을 낮춰주고, 이런 간접적인 효과 나타내주고, 직접적인 효과, 암세포의 직접적인 효과는 아까 뭐랬어요? mTOR. 이거를 이제 좀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글루코즈 옥시데이션이라는 게 아까 뭐랬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용해서 에너지 만드는 그 이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또 억제시켜주고, 그리고 HIF란 거 있는데, 이제 요건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요거를 또 감소시켜주고, 이런 3가지 정도 지금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항암작용을 일으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할게요. 요거 HIF란 거 요거 하면서 마칠게요. 이것도 맛만 보게 할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것만 해가지고 그냥 맛만 보여줄게요. 그래서 맛만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저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게 연구가 되는 거야. 자, 이게 2019년도에 보면 이 세 분 나오죠. 다 이게 연구만 하시게 생겼잖아, 지금 보면. 다들 이렇게 나이가 다 60이 넘었어요. 평생을 거의 연구해가지고 노벨 의학상 타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이죠.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도 개발되고 뭐 여러 가지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2019년입니다. 작년입니다. 세포의 산소 이용 방식을 연구한 미국의 윌리엄 케일린, 요분이네. 윌리엄 케일린. 그 다음에 그레그 서멘자, 이분. 영국의 피터 랩클리프, 가운데 분. 세 분이 이제 공동 수상했는데, 세포가 산소 농도에 적응하는 과정을 밝혀내서, 자, 여기 보세요. 빈혈, 그리고 암, 등, 혈중 산소 농도와 관련된 질환. 여기까지 보고서 그냥 우리가 그냥 알 거는, 암이 그러면, 빈혈도 물론 여기 있으신 분이 있지만, 암이 혈중 산소 농도와 관계가 있다네? 그래도 최소한 노벨 생리학상 탄 건데, 저거는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자꾸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 아니고선 다 뭐 대체 이야기고 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구자들이 있다니까? 자, 암 등 혈중 산소 농도와 관련된 질환. 자, 볼게요. 세포가 저산소 농도에 적응하는 과정에 산소가 지금 모자라. 그 세포 환경이. 암이 대표적인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저산소 그 얘기 했죠. 산소가 뭐. 그래서 자꾸 나중에 치료 과정에서 산소 치료 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HIF1이란 단백질. 이것도 유전자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게 일종의 단백질이에요. 그 효소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다 그게 통해. 이 유전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세포가 산소 농도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위 이건 스위치, 몰레큘러 스위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구소를 에서 한 건데 이제 이분하고 보니까 이분이 아마 우리나라 와가지고 작년에 강의를 할 예정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나를 비롯해 수상자들은 HIF 단백질 조절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한 건데 여기 볼게요. 빈혈이 있으면 여러분 자꾸 빈혈 같은 경우는 자꾸 교정해야 돼요. 빈혈이 있으면 피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산소도 날라줘요. 네?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중에 산소가 들어오죠. 피를 통해서 산소를 헤모글로비잖아, 그게 날라서 조직 같은 다 공급을 해줘야 돼. 우리가 밥을 먹으면 또 피를 통해서 영양분도 다 날라가지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빈혈이 있으면 생각해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애가 모자라요. 그러면 산소가 좀 모자라지겠죠. 산소 공급이 제대로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철분을, 요즘 그래서 철분제 같은 거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치료법을 단순히 철분만 공급하는 종전 약물 치료와 달리 이렇게 이제 HIF라는 걸 이용하면 이 단백질 양을 늘려서 산소 활용도를 높이는 새로운 치료법 모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암에 대해서 반대로 암세포에서는 HIF를 보니 억제를 해서 저거를 이제 억제를 해두면 결국에는 암세포가 더 이제 성장 못하게 막아준다는 그런 반대의 그 역할에서 많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렇게 연구한 분들이 있다. 대사치료적인 관점으로 들면 다 노벨상 수상한 분들부터 시작돼가지고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단지 저거 대체 이야기야? 아니면 뭐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고 저게. 요즘 분자생물학적인 그 기반을 가지고 그 논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실제적으로 지금 환자들이 저걸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사치료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중에서 하나 얘기한 거예요. 메트포르민이라는. 그래서 저게 단순한 당뇨약이 아니고 근데 저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한 오프라벨 드러그의 그 장점은 뭐예요? 약값이 싸다는 거죠. 저거 100원도 안 돼요, 우리나라. 100원도 안 돼. 더군다나 급여까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싸죠. 어쨌든 근데 하지만 저게 뭐 단독으로 저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생충약 그거 나왔을 때 답답한 게 그거예요. 기생충약 하나 먹고서 뭐 효과가 있네 하면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라니까 그게 원래. 적어도 메트포르민 지금 봤잖아요. 적어도 단독으로 할 때보다 이 병행하거나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나 저거 먹어야지. 당뇨약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거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저거 처음에 제가 맨 처음에 5년 전, 거의 지금부터 이제 만 5년 전, 처음에 저도 이제 현대의학만 하다가, 가정의학과 저도 이제 전문의 현대의학만 하다가, 이제 암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이런 통합암 치료하는데, 저 메트포르민이, 암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의아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얘기해 봐도 기생충약 했을 때 뭐라고 그래? 그거 효과는 그런 거 그냥 이렇게 그냥 취해버려요. 근데 좀 이제 관심 있게 검색해 보면 논문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연구한 분들이. 저 당뇨약도 사실은 저도 사실 맨 처음에 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나도 한 5년 전에 알고서 그게 저런 효과가 있구나. 근데 지금 봤더니 논문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요즘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